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인데요. 그림은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연력학 과정을 나타낸 PV 그래프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A. 자, A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1. 출입한 열을 구하시오. 먼저 A번을 풀어보면, 자, 먼저 기체가 한 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체가 한 일은 PV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아랫부분의 면적이니까 이 경우에는 이 사다리꼴이 되겠죠. 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단원자 분자라고 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2분의 3 NR 델타 T가 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주면 A에서는 이렇게 되고 C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A에서의 온도를 T1, C에서의 온도를 T2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두 식을 서로 빼주면 이렇게 NR 델타 T가 P2 V2 마이너스 P1 V1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내부 에너지 변화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사용해서 출입한 열을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구한 이 일이 기체가 한 일이기 때문에, W가 기체가 한 일이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Q-W 이렇게 써야 돼요. 이걸 가지고 열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이 양수가 되면 이 기체는 열을 흡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열을 방출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번의 경우는 이제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그러니까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는 같은데 경로가 다른 거죠. 연력학 과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B번을 이제 계산해 보면, 먼저 이러한 경로를 따라갈 때 기체가 하는 일은 A에서 B까지 갈 때 하는 일과 B에서 C로 갈 때 하는 일을 더해주면 되는데, A에서 B는 이제 등압 과정이니까 요 직사각형 넓이를 통해서 E를 구할 수가 있고요. B에서 C는 등적 과정이죠. 등적 과정에서는 하는 일이 0이니까 결국은 이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동안 기체가 한 일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어차피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A에서 C로 가는 거나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나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A번에서 구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써서 열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계산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이렇게 연력학 과정이 다르죠.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는 똑같지만 연력학 과정이 달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연력학 과정이 달라지면 기체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기체가 하는 일이 A번에서는 기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B에서는 기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됐죠. 일이 달라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 출입한 열 또한 A번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B번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출입한 열 또한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죠. 내부 에너지는 똑같아요. 자,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태 함수예요. 상태 함수. 그래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다면 어떤 연력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이나 열 같은 경우에는 상태 함수가 아니라 경로 함수라고 해요. 경로 함수. 그래서 어떤 연력학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가 같더라도 어떤 연력학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일과 열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열기관은 이제 PV 그래프에서 이제 한 사이클을 돌게 돼요. 이 사이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에서 이제 일을 해주고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또 이제 일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 한 사이클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제 Q 플러스 W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R자 1은 들어오고 나간 걸 합쳐서 R자 1은 마이너스 W. 자, 여기서 말하는 W는 기체에 해준 일이 되는 거고요. 기체에 해준 일은 기체가 한 일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 R자 열이 이 열기관이 한 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이 고열원으로부터 QH라는 열을 받아서 W만큼의 일을 해줘요. W만큼의 일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QC만큼의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기관이 한 일은 전체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기관이 한 일은 이 고열원으로부터 받은 열에서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을 뺀 것만큼이 열기관이 한 일이 된다,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열기관의 효율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고열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열 분의 이 열기관이 한 일, 이거를 이제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고열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열 분의 열기관이 한 일. 자,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이때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열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열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QH만큼의 열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QH만큼의 열을 공급해줬을 때 이 열기관이 W만큼의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투입 산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QH만큼 입력했을 때 W만큼의 일을 한다. 그래서 열 효율은 QH분의 W,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주면 열기관의 효율은 A1-QH분의 Q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QH는 이 열기관이 흡수한, 열기관에게 공급해준 열이고요. 그 다음에 QC는 열기관이 방출한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QC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절대값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열기관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열기관은 이 QC가 0이 되지 않고서는 열기관의 열 효율은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열 효율은 1보다 작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기관을 반대로 한 게 이제 냉동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냉동기 또는 에어컨, 냉동기나 에어컨은 이제 열기관하고 반대로 저온부에서, 그러니까 그 저열원으로부터 열을 빼내요. 그래서 저열원의 온도를 더 낮추는 게 에어컨이죠. 우리가 이제 이 교실의 온도가 지금 낮은 상태인데, 외부보다 낮은데, 여기서 이 그러니까 교실의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원래 이제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으면 바깥에 있는 열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에어컨을 켰다는 얘기는 바깥보다도 온도가 낮은 교실에서 열을 빼서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W만큼의 일을 통해서 이 저열원으로부터 QC만큼의 열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냉동기 또는 열 펌프가 고열원으로 방출하는 열 QH는 W와 QC를 더한 것만큼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어컨 실외기 쪽에 가보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냉동기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W만큼의 일을 해서 QC만큼의 열을 빼내는 거죠. W만큼의 일을 해줘서 QC만큼 빼내는 거기 때문에 이 냉동기 또는 에어컨의 성능 계수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입이고 이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W만큼의 일을 해줘서 QC만큼의 열을 빼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용으로 작동한 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죠, 이거.
고온부의 온도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고열원의 온도를 더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열원으로부터 QC만큼의 열을 이쪽으로 이제 E를 통해서 이쪽으로 또 QH만큼 열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 펌프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W고, 이때 열 펌프에서 고열원으로 공급해주는 열이 QH라고 하면,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능 계수는 W 분의 QH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